안녕하세요. 정플라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간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삶의 종착지는 죽음일 텐데 삶의 목적이 죽음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내면이 죽은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 그것이 바로 공허함 아닐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다 라고 말씀드린 당연한 외로움의 원인과는 달리 어쩌면 삶의 의미나 목적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의 원인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꼭 필요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날이 오면 우울증으로 발전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어쩌면 달콤한 뻔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뻔한 이야기일지라도 마음속에 작은 구멍을 느끼실 때 몰입도 높은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삶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지만 공허함을 느낀다. 이런 말을 흔하게 듣는다. 무엇이 이런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가? 이 공허함을 직면하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나는 인생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허전하다 라는 말은 심리학 상담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 한때 갈망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 공허함을 정의하기란 어렵다. 만약 인생의 어느 순간이나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공허함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덜어내기 위해 우리는 바쁘게 행동한다. 하지만 매번 실패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과 함께 불편함은 누구에게나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경험한다. 좋은 친구, 직업, 파트너,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개인의 큰 노력과 헌신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했다고 상상해보라. 그 순간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결국 실망을 느끼게 된다. 이런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 충동적인 쇼핑으로 불안감을 숨기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알코올, 도박, 폭식과 같은 다른 중독에 의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은 순간적으로 완화한다는 것뿐이다. 공허함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5가지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관계의 불만족. 인간관계에서 불만족을 느끼면 공허함을 경험할 수 있다. 가족, 친구, 연인 등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사별은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상실감이 가장 크게 오지만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실직, 자녀 독립, 질병, 기타 인생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 자아 실현의 실패. 안정된 직장을 얻거나 가정을 꾸리든 하나의 목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높은 기대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큰 실망을 느낀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자아 실현의 실패로 인해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셋째, 목표와의 불일치. 자신이 세운 목표와 현재 상황이 다르거나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넷째, 정신적인 문제. 공허함은 정신적인 문제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우울증, 불안장애, 자아존중감 부족 등의 정신적인 문제로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우울증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기분이 좋지 않고 공허함을 느끼거나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은 대체로 공통된 증상들이다. 또한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공허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 번째, 삶의 의미의 무감각. 외부적인 성취만으로 삶을 평가하는 경우 자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삶에 대한 목적, 의미, 철학 등이 모호해지면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뜬다. 의미 없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공허하다. 인간은 누구나 가끔씩 공허함을 느낀다. 한번 공허함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 거의 항상 공허함을 느낀다면 우울증의 증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매일, 매 순간이 공허하다면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끔씩 밀려드는 공허함을 극복하기 원한다면 혼자서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삶을 사랑으로 채우고 매 순간마다 의미를 찾는다면 잠시 밀려들어온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공허함에서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방법, 삶을 사랑으로 채우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공허함이 치유될 수 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본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관계를 즐기는 것은 공허함을 이기는 아주 훌륭한 해독제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친구나 연인이 감정적으로 의지가 되어주고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살만한 곳으로 바뀔 것이다. 친구 만들기는 목적과 소속감을 갖는 데 도움을 준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만나는 게 항상 쉽지만은 않다. 동호회나 카페에 가입하거나 관심 있는 강좌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무작위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자. 친절을 베풀면 상대의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반응을 보면서 자신도 만족감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어머, 원피스 너무 예쁘네요 라고 칭찬해보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친절을 베풀 방법을 찾아보자. 단순히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미소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기분을 밝게 하면서 동시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 일상생활에서의 의미 찾기. 마음챙김 실천하기. 마음챙김을 하려면 그 순간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 스트레스와 불안감 완화를 포함한 마음챙김의 혜택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인지하고 판단 없이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면 평안함, 공감,
만족 등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 챙김을 시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해보자. 5가지 사물을 보고 이름을 말하고 만진다. 이때 각 사물의 색깔, 질감, 온도, 무게 등을 주목한다. 눈을 감고 서로 다른 소리들을 듣는다. 소리의 속도, 강도, 크기에 주목한다.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 매일 공허함을 느낀다면 아마도 틀에 박힌 생활에 갇혀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생활 습관이나 패턴이 우울하게 만드는가? 틀에 박힌 생활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보자. 생활 패턴을 바꿔보거나 하루에 30분이라도 새로운 활동을 하면 공허함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된다. 침실 커튼을 밝은 색으로 바꾸어 보거나 벽 색깔을 밝게 바꾸어 보는 등 개인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작은 변화도 나중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나 관심사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성취하려면 의미가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른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일단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공허함이 완화될 수 있다. 일상에서의 의미를 찾는다. 힘들고 고된 일상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작고 평범한 것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아 더 큰 맥락이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주는가? 활기를 주는 어떤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되게 하자. 매일 잠깐씩 시간을 내서 무엇이 감사하고 왜 그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지도 생각해 본다. 좋아하는 음식을 일부러 거부하지 말자. 초콜릿을 좋아한다면 그냥 먹자.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사람들이 밖에 있을 때 좀 더 살아있음을 느끼고 에너지가 생긴다는 사실은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좀 더 깊게 자연을 느껴보자. 자신을 돌본다. 운동, 건강식, 휴식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들이다. 자신을 잘 돌보면 자신이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고 자신의 삶에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마음에 보내게 된다. 따라서 운동, 식사, 수면, 휴식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하루에 30분 동안 운동을 한다. 하루에 8시간은 잠을 잔다. 하루에 최소한 15분은 요가, 명상을 해본다. 3번째 방법, 자신의 가치관 찾기.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한다. 인생에서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자신의 어떤 면에 가치를 두는지를 되새기면 공허함 대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인생의 가치관이나 핵심 신념은 보통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경험이 바탕이 되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의식적으로 살펴보지는 않는다. 자신의 가치관을 찾으려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찾아보자. 2명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집에 불이 났을 때 3가지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오겠는가? 자신을 흥분시키는 주제나 사건은 무엇인가? 언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가? 그 순간에 어떤 부분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가? 어떤 자질이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찾아본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는 어떤 자질이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알아보자.
다시 말하면 자신이 쓴 답을 읽어보고 어떤 자질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이 났을 때 가지고 나갈 것을 좋아하는 책, 집안의 갑오,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을 택했다면 자신이 지식, 충실함, 우정의 가치를 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적이고 충실하며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자신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가치관을 아우를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해 본다.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나면 어떤 활동이 자신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관련된 활동의 목록을 적고 최소한 한 가지를 선택해 자신의 삶에 포함시키자.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최고의 동반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존중, 관심, 보살핌과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자.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점은 본인과 더 잘 연결되는 방법을 배우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떠한 것이 자신을 괴롭히고 아프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꼭 확인해 보자. 내면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두운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이 첫걸음이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그 정서적 공허함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그만 놓아주자.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길 기다리면서 인생의 절반을 보낸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꽃을 가져다 주며 손잡아 우리를 행복과 달성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원한다. 이렇게 낭만적인 상상은 부적절하며 심지어 건강에도 해롭다. 그 누구도 당신을 가득 채워주고 당신을 구해줄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당신을 구하고 돌봐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당신의 삶의 일상에서 본인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당신의 영혼을 위해 정원을 심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서적 공허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